그 다음에 기존 개념은 소외는 세상으로부터 낯설어지고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켜요. 그걸 가리키는데 막스는 그걸 떼다가 소외라 그러면 이윤이 쌓여서 자본으로 전환됨으로써 노동자가 그 자본에 종속되는 과정이 소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멋있게 표현하죠. 근데 그 이유는 노동자로부터 착취한 거네. 어저께, 과거에. 즉 자본은 과거 노동자고 오늘 현재 노동자를 지배한다 이게. 그래서 과거의 나 자신이 현재의 나를 지배하는 상태를 소외라고 부르겠다.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젠더 똑같잖아요. 젠더 우리가 그 컴퓨터 쪽에 그 어댑터 같은 거 사보면 이쪽에 암놈 들어있고 저쪽에 순놈 있고 이런 게 젠더잖아요. 근데 암놈은 뭐 예를 들어서 뭐 USB로 받고 뭐 순놈은 HDMI로 주고 그래서 암수가 한 피스 안에 들어있는데 암놈 쪽과 순놈 쪽이 다른 방식인 거. 이걸 젠더라 그러잖아요. 결국은 남녀 성기 결합을 뜻하는 거거든요. 젠더 용어는 남녀 성기를 뜻해요. 원래. 섹스보다 훨씬 더 섹수얼한 단어입니다. 근데 그거를 떼다가 젠더는 물리적, 생물학적 성기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성별 구분이야 라고 바꿔버리잖아요. 말을. 쟤들이 그거에 능한 거예요. 저거를 극도로 발달시킨 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뭔가 창의성을 찾으려면 저걸 해야 돼. 그래서 눈에 다 불을 켜고 환장을 해서 몰려가는 거예요. 지식층이나 뭐 이거 그 개념 다루는 것들이. 데리다는 저건 진짜 유대인이에요. 근데 저런 짓을 유대인들이 잘해요. 이게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유대인들은 사회적으로 2000년을 억압받아 왔잖아요. 그랬다가 유대인들이 사회적으로 숨을 쉬게 된 게 보통 영국에선 좀 빨라서 17세기, 유럽에선 18세기에 숨을 쉬게 됩니다. 내세울 게 없잖아. 창의적이지 않으면 튈 수가 없는 거예요. 튀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계속해서 개념을 건드리고 바꾸고 개념을 건드리고 바꾸고 이거에 능하다고요. 그 개념을 사회를 해체하자는 의도를 가지고 땅속에서 계속 바꿔나가라. 이거. 그러다 보면 네트워크 짜이고 그러다 보면 서로 연결된다. 이게 둘레스 가타리의 땅속 줄기 개념입니다. 리솜. 무시무시한 컨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데리다는 저건 진짜 유태인이에요. 유태인도 이제 아주 그 센 유태인이죠. 유태인들이 이제 저는 편견인지 몰라도 그 동구권 유태인들은 메인스트림이에요. 거기 순박해요 좀. 진짜 센 유태인들은 어디냐? 북아프리카, 스페인 유태인들. 이슬람에서 고대끼면서 살아온 사람들. 이게 데리다는 북아프리카 유태인 아니에요. 그 북아프리카 유대인을 세파딕 유대인, 세파딕 주라 그러고 이 동구권 유대인을 아슈케나지 주라 그럽니다. 동구권 유대인이 메인스트림이고요. 데리다는 저 세파딕이라고요. 독해요. 데리다 뭐라 그랬냐? 이 사람 공산주의자 아닌데 이런 거예요. 소련은 망했어도 혁명은 메시아 강림의 순간처럼 황홀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저 얘기만 들으면 이게 진짜 빨갱이 같은데 그게 아니야. 저 사람이 저 말한 뜻은 뭐냐면요. 사회주의 개나죠. 공산주의 개나죠. 중요한 거 아니야. 중요한 건 뭐야? 혁명을 해서 어깨 걸고 나가서 두드려 부시고 불질르고 잡아 죽였다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야. 그 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프랑스에서는 1980년경부터 몰락합니다. 왜 몰락하냐? 저것들이 1960년대 말 70년대 저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서 모택동 사진 들고 호치민 사진 들고 여기에 인류 해방을 위한 그 계시가 있다 이러고서 튀어다녔어요. 68 혁명이 그거예요. 파리 68이. 그 파리 68 때 제일 많이 쓰인 사진이 모택동 사진이에요. 여기에 인류 해방을 위한 계시가 있다 이러고 뛰어다녔는데 저기 70년대 말에 보트피플로 200만 명 나와서 100만 명 바다에서 죽고 100만 명 구조됐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프랑스로 들어오게 되면 프랑스가 원래 식민지 종주국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그 베트남 공산주의의 실체가 낱낱이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호치민 사진 들고 모택동 사진 들고 광 잡았던 놈들. 특히 모택동은 폴포트 학살의 원흉이었음이 또 밝혀져. 그래서 이게 그래도 프랑스의 저 포스트 모더니즘 한 사람들 저 좌파들은요 순진한 데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그 푸코는 그 저기 뭐야 원래부터 좀 약간 그 막 가는 책임성이 있어서 막 가는 책임성. 에이즈 걸려서 죽었고요. 자기 자신의 인생을 파괴해 버리잖아요. 세상 파괴하겠다는 놈이 내 인생부터 파괴해야지 그러면. 그 점에서 정직한 거예요. 들레즈는 자살했고요. 나이 70 넘어서. 알투스에 자살하고요. 쟤들은 그 기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얘기했던 거 안 먹혀든다. 세상 그런 거 아니고 인생 그런 거 아니었다. 빵 뛰어서. 여기 것들보다 훨씬 나아요. 자기 인생을 파괴할 줄 알아. 그러니까 남 보고 세상 파괴하라고 설교할 자격이 그나마 있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악마지만. 자, 미국에서는요. 이게 이제 프랑스 도끼가 빠져갖고 이게 상당히 아카데믹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상대주의, 해체주의로 굉장히 뿌리 깊게 번져요. 70년대부터. 한국에서는요. 유학 가서 저거 배워오는 데다가 1990년대부터 90년대 초반부터 이 좌파 하던 애들, 저 주사파 하던 애들, 막스 레닌주의 하던 애들이 저걸 정신없이 빨아요. 왜냐? 시비 없다며, 진실 거짓 없다며, 세상 흔들고 한번 쥐어패고 비판하고 이게 핵심이라며. 야, 시비와 진실이 없는 내가 한때 막스 레닌주의 좀 따른 게 무슨 큰 문제야. 시비와 진실이 없다는데 내가 한때 김일성 수령님 백두산 줄기줄기 저기 대동강물을 나뭇잎으로 건너시고 수류탄으로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으셔서 일제를 까부시고 이거 내가 좀 믿고 주저주저한 게 내가 무슨 큰 문제야. 아무 일관성이 없는 거지. 그 저기 김일성 찬양하는 노래 만들다가 그 요새 민노총이나 저 좌파 애들 하면 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럼 북한 비판해야지. 그리고 잘못했다는 거 얘기하죠.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모든 권력 주권은 김일성으로부터 나온다네.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다가 공화국, 민주공화국의 주권 재민에 관한 노래를 만들었으면 두 개는 다르잖아요. 중간에 대한 설명 없잖아. 그 작곡가 그. 왜? 내가 보기엔 간단해요. 야, 진실이라는 게 어디 있어? 야, 살다 보면 한때 뭐 김일성 찬양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살다 보면 국민 주권론도 필요에 따라서 노래로 만들 수 있는 거지. 너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구냐? 그거 가지고 심각하게 따지는 사람만 촌스러운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 게임을 쟤들이 펼치기 시작해요. 그런 시니컬한. 그것을 제일 잘 펼친 게 김어준입니다. 제가 김어준 보면 야, 저 친구 참 재능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들이 PC를 쓰죠. 그래서 정치위선 낙인지를 씁니다.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을 내세워서 상대방한테 낙인을 찍죠. 미국에서 잘 쓰이는 낙인은 요번에 트럼프한테 찍은 인종차별주의자, 인종주의자, 성차별주의자. 이게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낙인이고요. 한국은 낙인이 다채롭습니다. 비빔밥입니다. 친일, 극우, 성차별주의자, 전쟁광, 적폐 뭐 이런 낙인들이 쓰이죠. 그래서 쟤들이 보면 민족, 평화, 그다음에 친일,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극우, 그다음에 전쟁광, 성차별주의자, 페미, 동성애 뭐 이런 한 10개 정도 단어의 무한 변주예요. 무한 반복이에요. 약간씩 변주하면서. 변주할 자격, 오리진 자격은 몇 명 안 돼요. 그 독점 사업자예요. 그거 옆에서 끼어들어서 잘못 변주하면 그냥 쳐내요. 면허 갖고 있는 사람 김어준, 류시민, 뭐 김용옥 이런 몇 명 안 됩니다. 그럼 거기 그 선창자들이 딱 변주해서 떠들면은 이제 합창자들이 뻥뻥뻥뻥 떠들고 이제 밑에서 개돼지 좀비들이 이제 깍깍깍깍깍깍 하루 종일 떠드는 거예요. 쟤들 하루 종일 떠드는 소리 들어보세요. 명문대 나왔던 안 나왔던 많이 배웠던 안 배웠던 언론사 기자든 아니면 그냥 길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든 간에 친일파 비판하고 민족 내세우고 평화 내세우고 중국 찬양하고 페미 찬양하고 동성애 그 젠더 이거 옹호하고 환경 얘기하고 민중 얘기하고 평등 얘기하고
환수, 환원 얘기하고. 그렇게 한 10개에서 10서너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명제의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변주. 정말 좌좀이라고 하죠. 좌좀, 좀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미국과 서유럽에서 우리가 특기할 만한 일은 사상 변형 이전에 노선 변형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게 맞아요. 세상 일이 이래요. 서유럽에서는 1930년대 이탈리아 공산주의자 그람시에 의해서 노선 변형이 일어납니다. 이 당시 이제 공산주의, 급진사회주의 운동의 종주국은 소련입니다. 소련을 조국으로 여길 텐데 그 소련은 레닌이 20년대 죽고 나서 일관되게 고수한 그 노선이 뭐냐면 코민테른을 통해서 고수한 노선이 뭐냐면 지하당이 이끄는 도시폭동에 의해 혁명을 일으켜라. 이게 소련의 노선입니다. 기동전을 해라. 이걸 기동전이라 그럽니다. War of Mobilization. 그런데 이탈리아 공산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가 보니까 이거 말이 안 되거든. 이 서유럽에 저걸 적용하는 게. 그람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서유럽은 이미 폭동혁명의 시기가 지났다. 문화 헤게모니를 장악해야 된다. 사회 각 분야에서 진지전, War of Position을 펼쳐야 한다. 이 주장을 해요. 저거야말로 그람시가 이제 감옥에서 숨졌는데 감옥에서 안 숨졌으면은 스탈리니스트들한테 암살당했을 겁니다. 스탈린주의자들, 소련 졸개들은 저거 꼴 두고 못 봐요. 가장 반소적 주장을 한 거예요. 창의적 주장을.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은 그로부터 한 40년 지나서 사울 알란스키, 유대계구의 이민 러시아인의 아이죠. 이 사울 알란스키가 아주 희한한 책을 씁니다. 급진주의자를 위한 교본, Rules for Radicals라는 책을 씁니다. 이게 1971년인데요. 여기 핵심 명제가 뭐냐면 정당 정치를 장악하는 지역 조직 운동을 해라요. 원래 공산주의자들은요, 이 정당 정치,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정당 정치는 그냥 침투나 가끔 하지, 그 본격적으로 장악하기 위해서 풀뿌리 민초 조직을 그 선거구별로 만들어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여긴 풀뿌리 민초 조직을 선거구별로 만들어라요. 그걸 지역 조직이라 그래요. 그걸 커뮤니티 오가니제이션, CO라고 부릅니다. 알란스키가. 그래서 저 책은 뭐냐, 사실 내용 별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반복하는데 그 소리가 결국 뭐냐면 저 CO 운동을 위한 선전선동 조직 노하우입니다. 오바마의 정신적 스승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극좌파들, DSA, Democratic Socialist of America, 미국 전미 민주사회주의자 혹은 안티파 이런 데의 사실상 교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우리가 덧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 그람시와 알란스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뭐 혁명해서 뭐 문재인 586 다 쓸어내야 된다. 말이야 근사하죠. 그렇게 혁명이 있든 없든 간에 결국에 가서는 일상 속의 투쟁, 선거를 통한 평화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인데 3만 달러짜리인데 빨간 한 장, 아니 파란 한 장 차고서 이거 치면서 철사에 묶어서 돌로 때려 죽이세요. 저를 또 끌어내다가 저거 자동차 바퀴로 문질러 죽이세요. 이러고 변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이게. 뭔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 프로세스를 바로 밟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람시로부터 뭘 배워야 되냐? 진지전을 배워야 됩니다. War of Position을 배워야 됩니다. 그람시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전부 진지 짜라. 그리고 버텨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우린 그게 아니라 우린 그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요. 뭐냐? 북한 해방 어느 날 일어난다 이거예요. 지금 문재인 586 저거 초조해서 날뛰는 거 보세요. 177석 가지고 가도. 쟤들 아는 거거든. 미중전쟁 갈 때까지 가는 거고 어느 순간에 북한 해방 일어난다 아는 거예요. 쟤들도. 그럼 그런 일 벌어졌을 때 그날 이후 우리한테 진지가 어떤 진지가 필요하냐. 저는 감히 이런 진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중국 전체주의 반동 빨았던 놈 누구야? 어떻게 빨고 있었어? 북한 전체주의 사교 빨았던 놈 누구야? 어떻게 빨고 있었어? 국내 유사 전체주의 빨은 놈 누구야? 어떻게 빨고 있었어? 이거를 사회 각계각층에서 같은 직장, 같은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바로 알잖아요. 그 사람 어떤 성향이야? 바로 안단 말이에요. 사회 각계각층에서 그걸 정리하는 그러한 모임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할 거냐? 자유통일 전환기 정의 포럼이라고 표현하겠다 이거예요. 전환기 정의라는 건요. 사법적 용어입니다.
트랜지셔널 저스티스예요. 전체주의를 빨은 것에 대해서 그게 중국 전체주의 반동을 빨았던 그게 북한 전체주의 사교를 빨았던 혹은 그게 국내에 유사 전체주의를 빨았던 전체주의를 빨은 것에 대해서 그걸 기록으로 남기고 인터뷰를 하고 가능하면 그걸 마킹을 하고 그거를 최소한 심리적 도덕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사회가 기강이 잡혀요. 그게 우리의 진지입니다. 우리의 진지는 그람시의 그런 사회를 해체하고 혁명을 하기 위한 진지가 아니라 좌파 혁명을 위한 진지가 아니라 전환기 정의를 위한 진지입니다. 그날 이후에 본격 가동할 그 상상을 하고 논의가 돼야 돼요. 미리. 두 번째, 알렌스키의 지역 조직을 구축해야 됩니다. 알렌스키로부터 지역 조직 구축, 즉 선거구 조직 구축에서 배워야 합니다. 알렌스키의 궁극적 목표는 해체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죠. 다시 말하자면 민주당을 밑에서부터 말아먹어가지고 민주당의 개발질을 해서 미국이란 국가와 미국의 정치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정치 문화 자체를 해체하기 위한 그거를 밑바닥에서부터 다이나마이트를 심어라는데 우리는 거꾸로 자유민주 시민됨을 위한 풀뿌리 조직, 풀뿌리 지역 네트워크. 그러나 지역 조직이라는 네 글자에 있어서는 알렌스키와 똑같다 이거예요. 그때 우리의 무기는 뭐냐? 저들이 할 수 없는 행동 방식, 할 수 없는 소통 방식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쟤들 그 위에 선창 소수가 김어준, 유시민, 김용옥 이런 사람들이 소수가 독점을 해서 마이크로 틀어요. 똑같은 얘기를. 그럼 몇 명 좀 뭐 글게나 쓴다는 사람 윤평중 뭐 이런 사람들이 그걸 약간 변형해서 또 멋있게 틀어요. 그러면은 맨 아래 내려가면 이제 현장에 가면 이제 개돼지스러운 좀비가 꽉꽉꽉꽉꽉꽉꽉 맨날 반복해요. 쟤들은 그런 하이어라키칼한 소수의 선창자로부터 시작되는 그 메시징 구조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페이스북, 트위터에서 지 마음대로 막 질러라 이거예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게 정화돼 나가면서 흐름을 가져가면 된다 이거예요. 중구난방인 듯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장점은 판박의 레시피가 아니라 이거예요. 친일파, 민족, 평화, 페미, 동성애, 중국, 환경, 민중, 평등, 환수, 환원 뭐 이런 판박의 레시피 이런 판박이성을 초월해서 개인의 진정성이 담긴 메시지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나의 고통과 나의 진정성이 담긴. 지금 미통당이 전혀 못하고 있는 게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성 게임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다 진정성 게임입니다. 제가 백모 세네타출 보시는 분들이 백모에 대해서 느끼는 게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무슨 뭐 유식하다. 까고 보면요. 한 분야 보면 저보다 정확한 사람들 많아요. 저는 털어가지고 제너럴리스트로 대충 이렇게 맞춰가지고 뭐 좀 아는 척해서 얼레벌레 이렇게 구슬 꿰갖고 또 좀 이렇게 대중적 언어로 제시하는 재주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거 말고 뭘 느끼시냐. 저놈 진정성이 있다. 제가 보기엔 그걸 느끼시는 것 같아요. 진짜 진정성이 있는 건지 혹은 진정성 있는 척 사기치는 건지 몰라도. 지금은 진정성 게임입니다. 우리 자유보수가 진정성이 뭔지 개인이 뭔지 개인의 실존에서 터져나오는 절규가 뭔지 이거를 우리가 체득하는 순간 쟤들은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쟤들은 안 돼요. 자 마지막으로 너희들한테 진정성 가르쳐주겠다. 쟤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너희 친중인 것 같은데 친중이려면 뭘 해야 되는 줄 아냐. 너희가 지적해야 될 게 두 개가 있다 이거예요. 우선 첫째 시진핑 중국의 당군이 중국을 자멸로 이끌고 있다. 그거 지적해라 이거야. 너희가 중국을 아낀다며. 중국의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와 시진핑이 중국을 지금 망치고 있어 임마. 그 소리 하는 친중파 지중파가 왜 한 명도 없냐고. 다 어디다 찜쪄 먹었는데 너희 그러고 친중이야? 둘째, 홍콩 공화법은 중국의 당군 스스로에 의한 자가격리 자살골이다. 친중파가 저 소리 해야죠. 중국 아낀다며. 그 다음에 직시하고 띄워줘야 될 게 뭐냐. 거의 가능성이 없어요. 사실 이길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엊그저께 그 조성환 교수님이랑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엘리트 즉 타이즈 태자당 쪽이 이게 돈과 커넥션에 환장한 놈들이 되나갖고 이제 마피아 싸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상해파나 단파가 끌어내리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상해파 단파가 그래도 꽥꽥 하고 한마디씩 지금 나오거든요. 이번 전인대에서 리커창이 온정 이 두 단어 이 두 글자를 발언한 거는 이거는 꽥꽥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걸 직시하고 띄워줘야죠. 그래야 중국을 아끼는 친중파라며. 어떻게 나 같은 반중에 저걸 띄워주냐고. 쪽팔리지도 않냐고. 이 두 가지 안 하면 너희는 친중파가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는 중국 당군의 시진핑이 이끌고 타이츠가 이끄는 중국 공산당 중국인민해방군의 전체주의 반동에 시다바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갈 길은 죽어서는 지옥이고 살아서는 폭망이다 이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죽어서는 지옥이고 살아서는 폭망이네. 자, 그렇게 해서 초조하니까 막 이런 폐악질 하는데, 오케이, 폐악질 해봐라 이거요. 나 같은 사람 뭐 잡아놓거나 뭐 오늘도 어디서 경찰서에서 전화 오고 또 조사받으러 오라고 그러는데, 뭐 마음대로 해봐라 이거요. 거꾸로 매달아도 쉽게 시계는 간다요. 거꾸로 매달아도 시계는 간다. 어디까지 가나 보자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많이 조인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앙망합니다. www.freecitizen.kr 여기 사전투표위원 소송단 참여하기도 있고요. 또 미래통합당과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동시 가입시키기 위한 저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활동가 신청도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말씀들이 많은데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 또 1년은 안 남았어요, 최소한. 그런 변화들이 있을 때,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일찌감치부터 김종인 드러내기 작업, 내부 투쟁 붙여야 되고요. 그 당이 변하든지 당이 깨지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또 그런 변화가 있을 때, 그래도 뭔가 나서서 얘기할 만한 여기저기에 말뚝들이 있는 거예요. 힘쓸 수 있는. 그게 없으면요, 우리가 뭐 인민재판을 해서 뭐 여기가 인민공화국 같이 갈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치적 급변이 있어도. 결국은 여기는 일정한 법률적 프로세스를 통해서 변해가거든요. 그래서 이 배지를 차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럴 때. 그래서 우리가 이 껍데기뿐인 미래통합당을 밑바닥서부터 들어가서 확 들어엎어서 제대로 생명력을 부여하는 작업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아무튼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주말 잘 쉬십시오. 감사합니다.